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아주 오래된 문헌, 바로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통 종교 경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잠시 고대 사회의 법률 기록부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이번 탐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 빽빽한 법 조항들을 통해서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엿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웃과 다퉜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생명이나 재산, 또 사람의 계급에 대해 어떤 가치를 매겼을까? 마치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것처럼 이 고대 법전을 통해 당시 사회의 속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역시 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네, 근데 읽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6년 일하고 7년째의 자유가 되는 히브리 남자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이죠. 네, 이 사람이 갑자기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게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계약의 징표인 셈이죠. 솔직히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최고의 가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법전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죠.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자유는 절대선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자유는 곧 불안정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이요? 네,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던 시대잖아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다는 건 당장 잠잘 곳, 먹을 것, 그리고 나를 지켜줄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어쩌면 그 종에게는 굶주리고 방황하는 자유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안정된 예속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법조항은 단순히 억압적인 제도가 아니라 안정적인 소속감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당시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관은 남성종과 여성종을 다루는 방식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7절을 보면 아버지가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엔 남자종처럼 7년이 지나도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여종의 신분은 노동력 제공보다는 주인의 아내나 며느리가 되는, 즉 혼인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철저히 가부장적이었는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착취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도 놀라워요. 그렇죠. 보호조항도 있었죠. 만약 주인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때부터는 딸처럼 대우해야 했고 또 혹시 주인이 다른 아내를 얻더라도 원래 여종에게 제공하던 의식주나 부부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놨어요. 맞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어기면 여종은 어떤 보상금도 없이 즉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취급을 넘어선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법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긴장감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긴장감이요? 사람을 재선으로 보는 시선과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려는 시선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죠. 예를 들어 21절을 보면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종이 바로 죽지 않고 하루 이틀 더 살다가 죽으면 주인을 처벌하지 않아요. 왜죠?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라. 금전이다. 네, 즉 내 돈으로 산 재산이니 손실은 내가 감수한다는 논리죠. 와, 정말 노골적이네요. 돈이다라고 명시를 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몇 구절 뒤인 26절과 27절에서는 주인이 종을 때려서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풀어뜨리면 그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으로 즉시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또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종을 단순한 금전으로만 본다면 주인이 자기 물건을 훼손한 것에 불과한데 왜 자유를 주라고 할까요? 그러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법이 가진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신체적 온전함을 보장받아야 하는 인격체이기도 했던 거죠.
이 두 가지 모순적인 가치가 하나의 법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종에 대한 규정 자체가 당시 사회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얼마나 복잡한 답을 내놓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산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존재라. 네, 이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의 가치를 다룰 때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구절에서 그 긴장감이 폭발하는 것 같고요. 네, 바로 탈리오 법칙이죠.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잔인한 복수법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법의 진짜 목적을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마음껏 복수하라는 허가증이 아니라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금지령에 가까웠습니다. 금지령이라고요? 솔직히 눈은 눈으로라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과잉보복을 막기 위한 제한의 원칙이었다는 걸 알겠는데 왜 하필 이렇게 섬뜩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비례에 맞게 보상하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법의 실효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비례에 맞게 보상하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해석의 여지가 많군요. 네, 하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합니다. 누구도 오해할 여지가 없죠. 이건 감전이 휩쓸려서 가해자의 가족을 몰살하거나 재산을 전부 빼앗는 식의 사적인 복수국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산실적인 제동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피해 딱 거기까지만 되갚고 끝내라. 그 이상은 공동체 전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슬로건 같은 거였죠.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강력한 한마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확실히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고의적인 살인은 당연히 사형이고 심지어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인신매매범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를 보면 당시 사회가 가족 내 위계 질서와 개인의 신체적 자율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 속에서도 굉장히 정교한 법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다고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14절에 짐짓 모살하였으면, 즉 계획적인 살인과 13절에 계획함이 없이, 즉 우발적인 과실치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건 현대형법의 고의성 개념과도 통하는 부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법은 그들을 위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라고 말하며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도피성이요? 네, 피해자 가족의 즉각적인 보복을 피해 그곳으로 도망가서 정식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거죠. 범죄자의 의도를 판결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발전된 법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무게를 다루면서도 이성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갑자기 거대한 법전이 아니라 고대 농경사회의 민원 해결 게시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온통 소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웃집 소가 우리 집 소를 받으면 어떡하냐, 우리 집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소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지금의 트랙터 같은 거군요. 그렇죠. 트랙터이자 자바용이고 또 비상시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기도 했죠. 그러니 소와 관련된 분쟁은 공동체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세한 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의 처리 방식이 정말 디테일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과실과 책임에 대한 고대인들의 법 개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28절을 보면 원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없던 소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여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되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29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옵니다. 만약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었고 주인이 이웃들로부터 여러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아, 그랬다면요. 그때는 소는 물론이고 주인까지 함께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주인의 관리 소홀 책임을 엄청나게 무겁게 묻는 거네요. 이건 현대법에서 말하는 예견된 위험을 방치한 과실과 거의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다만 이 경우에도 30절에 속죄금을 내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둡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생명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가치는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2절을 보면 만약 소가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받아 죽였다면 소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아, 또 나왔네요. 은 30세겔? 자유인의 경우에는 속죄금이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종의 경우에는 딱 정해진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신분에 따른 생명의 가치 차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처럼 소에 대한 규정들은 단순히 동물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과실책임의 원칙, 재산권 보호, 그리고 사회계층에 따른 생명의 경제적 가치까지 당시 사회로 지탱하던 핵심적인 원리들이 이 소라는 키워드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서 남의 가축이 빠져 죽은 경우까지 다루는 걸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는지 엿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21장의 법률 조항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종의 이야기부터 눈에는 눈이라는 정의의 원칙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심지어 성난 소에 대한 법까지. 정말 다양했죠. 네, 수천 년 전의 기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또 인간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나름의 공정함과 질서를 찾으려 했던 고대인들의 노력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네요. 이 법률들 전반에 흐르는 그 긴장감을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네, 확실히요. 사람을 금전이라는 재산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그의 눈과 이를 보호하려는 시도, 가혹해 보이는 처벌 속에 숨겨진 과잉 복수를 막으려는 비례의 원칙,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기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속죄금이나 은 30세겔로 환산해야만 했던 현실적인 고민까지. 이것들은 단순히 미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가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얼마나 복잡하고 진지하게 씨름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 소가 종을 죽였을 때 은 30세겔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네,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회가 생명의 손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인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든 인정하고 회복하려는 문명적인 노력의 첫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토록 신성하다는 생명조차 결국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적인 과정의 시작이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